다음 책은 어떤 책을 볼까요? 이번 책은 이제 독자층 나이가 조금 더 이제 올라갔는데요. 중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주인공. 아까는 초등학교 5, 6학년이었다면. 네. 네. 이제 중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이 주인공의 성장을 다루고 있는 그런 청소년 문학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소설인데요. 온기로부터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류현재 작가가 지은 책인데요. 네. 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내 이름은 서온기, 이름은 온기지만 내 마음은 냉기. 그러니까 약간 랩 같죠. 제가 랩처럼 하려고 그랬는데 하지 마세요. 실패했습니다. 하지 마세요. 네. 이게 이제 이 책의 주인공 친구가 랩을 하는 친구인데 정하라는 친구가 이제 주인공 온기에게 랩을 통해서 별명을 붙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네 이름 자체는 온기지만 네가 갖고 있는 마음은 냉기. 너는 좀 쌀쌀맞아. 이렇게 이제 캐릭터를 만들어주는데요. 이렇게 고등학생인 온기는 냉정하고 감정을 밖으로 잘 드러내지 않는 성격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격이 된 유래가 있는데요. 이게 네. 혼자서 짐작하는 거죠. 자신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뭔가 냉정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기억한대요? 네. 물론 뭐 우화는 아닌데요. 예. 상징적인 그런 대목입니다. 자신의 엄마는 다른 임산부들과는 달리 자신의 존재, 그러니까 뱃속에 있는 아이를 종종 까맣게 잊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분이 나빠서 엄마 배를 이렇게 뱃속에서 차면 네. 그제서야 엄마는 자신의 존재를 떠올렸지만 불과 1시간도 되지 않아서 엄마는 다시 가상의 이야기 세계에 빠져들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엄마의 직업이 바로 드라마 작가였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런 대목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다른 엄마들은 태교를 위해서 아름다운 음악이나 행복한 동화를 들려주지만 네. 온기는 매일 이 무시무시하거나 무지막지한 말을 들어야 했다고 합니다. 널 죽이고 나도 같이 지옥 가겠어 같은 이 드라마의 험한 대사를 엄마를 통해서 태아 때부터 들었다는 건데요. 주인공 온기는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나오기 전부터 자신이 이렇게 좀 냉소적이고 염세적인 세계관을 가지게 된 게 다 엄마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짐작을 하고 있는 주인공입니다. 이 작가가 드라마 작가예요? 그렇습니다. 그런 느낌이 있죠. 본인이 잘 알겠네. 그러니까. 네. 예. 2003년 방송 작가로 데뷔를 해서요. 예. 뭐 베스트 극장 같은 이 코너를 통해서 다양한 드라마를 선보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남해로 이제 이 경남 남해? 네. 예. 귀어라고 하는데요. 귀농 귀어. 네. 귀촌하셨구나. 반은 작가 예. 반은 어부로 생활을 하면서 소설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근데 굉장히 최근에 들어와서 1년에 한 편씩 작품들을 펴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제8회 교보문고 스토리 공모전 우수상을 이제 수상한 뭐 가족 간병이라는 아주 예민한 소재를 이 스토리로 녹여낸 소설입니다. 가장 질긴 족쇄, 가장 지긋지긋한 족속 가족이라는 이것도 이제 소설이었고요. 또 대한민국 콘텐츠 대상 수상작이기도 한 추리 소설입니다. 네 번째 여름 뭐 이 밖에도 여러 장편 소설들을 아주 활발하게 펴내고 있는 그런 작가입니다. 그래서 책으로 다시 가볼게요. 그 온기 이야기로. 네. 그 온기에게 그러면 엄마가 드라마 작가고 자기를 그냥 신경도 안 썼다 이렇게 생각하는 온기에게 어떤 네. 일이 뭐 벌어져요? 그러니까 14살, 그러니까 중학생 시절부터 이제 온기에게 이제 시련이 닥칩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엄마가 정말 이혼 소식조차도 그런 엄마답게 너무나도 쿨하게 아들에게 알려줍니다. 엄마 이혼했어 이렇게? 네. 네. 그것도 뭐 그냥 드라마 이야기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시면서 그게 사실은 사실이야 이런 식으로 너무 가볍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어머니이고요. 하여튼 뭐 그때부터 온기의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는데 엄마와 함께 살면서 외할머니 집 근처로 이사를 했는데 그 엄마의 그 딸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엄마와 외할머니가 네. 평생의 앙숙이신 겁니다. 성격이 서로. 외할머니도 엄마 못지않게 정말 시원시원하고 또 때로는 막 나가는 그런 성격이기도 한데요. 네. 그러니까 딸 집에 그냥 오셔서 냉장고를 허락 없이 몽땅 털어가시기도 하는 그런 캐릭터가 외할머니이기도 하십니다. 할머니가 채워주는 게 아니고 털어간다고요? 네. 독특한 분이죠. 또 심지어는 이혼하신 그 아빠도 그리 믿음직한 캐릭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불러내서 네. 이혼한 엄마에게 뭐 새 남자친구가 생기지는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묻기도 하고요. 아들에게 피자를 사주면서 자신의 고민을 상담하는 좀 철부지 같은 그런 면모가 있는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아니 아들을 불러놓고 아빠 요즘 너무 힘들어 뭐 이런 거 막 한다고요?
아이고, 참. 중학생, 고등학생. 이 가족 웃기네. 그 주인공이 그 어떻게 살아갈까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또 새로 사귄 친구 정화는 이제 래퍼가 되겠다고 낮에는 배달 알바를 하고 밤에는 랩을 연습하고요. 네. 그런데 또 엄마는 자신이 새로 쓰는 드라마의 모델로 정화를 선택을 합니다. 그때부터 엄마는 아들보다인 아들의 친구인 정화와 더 많은 시간을 아들한테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겁니다. 또 한편 인기도 많고 공부도 잘하는 스라라는 여학생에게 고백을 받고 여자친구가 생기게 됐는데 네. 또 하지만 어느 날 이 스라의 단짝인 세영이라는 또 여자친구가 자신의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또 가까워지는 이런 상황인 겁니다. 친구 관계도 좀 꼬이기 시작한 거 아닌가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이게 원하진 않았지만 자꾸 이제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인생이 꼬여간다라고 이 온기는 생각합니다. 결정차는 이제 아빠의 재혼 소식이었는데. 아, 아빠가 재혼해요? 네. 네. 근데 이제 남들은 하나만 가지고도 힘들어 하는데 왜 나는 엄마 아빠를 둘씩이나 데리고 살아야 되느냐, 두고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딱 소리치는 데서 이 온기의 어떤 마음속의 갈등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어쨌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온기는 자신을 둘러싼 모든 것이 달라지고 있음을 느낍니다. 그런데 또 이런 모든 것들이 대부분 자신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불가피한 것들이라는 그렇죠. 거죠. 아이가 할 수 있는 건 없죠. 네. 네. 그래서 혹 달린 여자를 누가 데려가라는 외할머니와 엄마의 통화를 엿들으면서 자신이 바로 그 혹이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으면서 마음에 이 마상이라고 하죠. 마음의 이거 상처 받겠는데 얻기도 그러면. 하고요. 그렇죠, 그렇죠. 예, 표현이긴 하지만 이게 자기 대상이 된다는 건 힘들죠. 예. 그래서 아빠와 재혼하신 아줌마에게 엄마라고 부르라는 친할머니의 말에 또 막 또 상처받아서 자리를 나가버리는 이런 장면도 있는데요. 뭐 이렇게 이제 복잡해진 이 주인공 온기의 인생 이제 어떻게 이제 수습하고 이겨나갈지 독자들은 이제 온기를 함께 응원하게 됩니다. 이 뒤에 건 스포 때문에 얘기 안 하신 거잖아요. 네. 질풍노도를 시키고 진짜 이 사춘기 학생들, 중고등학생들 다루기가 참 쉽지 않은데 네. 앞에는 정말 꼬인다. 힘든데 그럼 이 소설 보고 작가는 뭐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소년 주인공인 온기의 성장만을 그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온기를 둘러싼 가족들, 친구들, 심지어는 할머니의 성장까지도 이 책에서는 보여주고 있는데요. 도피하지 않고 자신의 현실, 자신이 맡고 있는 현실에 당당하게 맞서는 것이 왜 중요한지 바로 이러한 점들을 이 소설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듯합니다. 알겠습니다. 유연재 작가의 온기로부터 소설이었고요. 궁금하네요. 뒤에가 어떤 얘기가 나올지 진짜. 알겠습니다. 앞서 소개해 주신 책 김선호 선생님의 사이다쌤의 비밀상담소였습니다. 자, 오늘 일요일은 책과 함께 출판평론